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비방전된 비전 발표에 한동훈의 집중 포화. 반가운 인사는 잠시뿐. 여론조사에서 당심 민심 모두 크게 앞선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공세가 시작됐다. 총선 참패 책임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먼저 등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죠.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은 모습에 분노해야만 한다. 나경원 후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하다. 친윤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가 별도의 재상병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부각하면서 여권의 금기어인 탄핵까지 거론했고 바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을 미끼로 한 낚시질에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한동훈 후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탄핵 이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다.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전선은 당권 경쟁 주자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 방송 인터뷰에서 친윤들의 공세에 반발하면서 작년 3월 김기현 대표가 인위적 지원을 통해 당대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기현 전 대표 광화문 광장에서 비 맞고 추위에 떨며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면서 직격을 한 거죠.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당내 협공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대세로는 이어질 TV토론과 합동연설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본인의 강점보다는 타인의 약점을 더 노출시키는 전략, 이게 과연 비전 발표회인가 참 의구심이 들죠.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비전 발표회를 보통. 근데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멘트하고 내빈 소개하고 그 내빈들이 또 한마디씩 하고 인사 말씀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한 30분 지나갑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당대표 후보자들 각 개인마다 한 5,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 6분을 정말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의 대표를 뽑는 비전 발표회면은 시청각 자료들까지 총 동원을 해서 당원과 국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겠다. 어떻게 내 임기 동안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 짧은 시간 중에 그걸 쪼개서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민주당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재명을 잡겠다 이런 식의 말들로 허비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적인 얘기들 우리 당은 힘이 없다 이제 국민의힘은 힘이 없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마치 거대 독주 야당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힘의 균형이 지금 민주당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권력 분산시키지 않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독점을 하면서 검찰, 경찰을 비롯한 어떤 수사기관들, 언론까지 장악을 해서 그런 걸 다 이용을 해가면서 카르텔을 형성을 해놓았는데 무슨 국민의힘이 왜 힘이 없습니까? 마치 거대 독재 세력과 싸우는 어떤 독립투사 같은 이런 발언들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데 집권 여당이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말을 하려면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명백한 독재 세력이고 권력자들의 집단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비전 발표에 별 소득이 없는 비전 발표회였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신 나간 의원들 국회 파행, 국힘 사과 없이 본회의 참석 불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5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일본과의 동맹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고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더 이상 본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다. 망언에 가까운 막말을 사용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일 본회의 참석도 어렵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건데 한미일 동맹이다 이런 국민의힘 어떤 논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 동맹 그 부분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제 이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일본과 동맹이라는 말을 일본과 최근까지도 독도 문제 강제징용 오염수 관련해서 사실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나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담론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우리 측의 자신들의 과거 잘못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뻔뻔한 그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이거를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본회의를 참석을 안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까지 더 심한 말이 오가기도 했죠. 본회의 때. 근데 유독 이번에 국민의힘 친일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 정신 나가는 의원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불쾌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를 집단으로 보이콧을 할 만큼 그 정도 표현입니까? 정말? 아니죠. 의도는 뻔하죠. 최상병 특검법 지연, 윤석열 대통령 수호, 김건희 여사 수호.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0만 돌파 민주 회초리 들어도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청원 공개 13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 100만 24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청원은 윤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달라.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 5만 명을 넘겨서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됐다라는 거죠. 청원 공개 이후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속출하자 국회의장실은 서버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그것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국민들이 정말 많이 참았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얼마나 참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외교 실수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참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이 국민청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던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던 이 국민청원 그거랑은 다르고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0만 명이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전같이 그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그 국민청원이었으면 벌써 몇백만 갔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면은 방어를 해야 된다고. 마치 우리와 다른 세력들의 어떤 공격이다. 이런 뉘앙스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 민심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100만이 넘었는데 이 상황에서 특검 같은 거를 받으면 어쩌자는 거냐,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국민들의 순수한 대통령을 향한 어떤 질타, 쓴소리, 회초리 이런 마음을 정치적 공방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도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경제정책회의 주제 소상공인의 현금 살포는 미봉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충분히 지원하되 현금 살포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제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확대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이어가는 등 거시 지표는 개선됐지만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민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히 퍼지도록 힘을 다해달라. 관계 부처에 당부를 했다. 지금 현금 살포 미봉책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를 좀 저격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저는 사실 이 현금 살포라고 하기 좀 그렇죠. 현금을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이 잠깐 우리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 활성화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접근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더 의미가 없어요. 자영업자들 대출 이자 낮춰주고 대출 상환 기간 늘려주고 그럼 이거는 미봉책인 게 아닌 겁니까? 더군다나 80만 명 한정이죠. 자영업자가 몇 명인데 지금 80만 명 한정입니까?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 빚 없는 사람 없죠. 빚을 안 지게끔 해줘야죠. 빚을 이미 진 거를 이제야 깎아주고 대출 더 받게 해주고 기간 늘려주고 한다라는 것이 도움은 되겠으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무슨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갑니까? 이 지표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물가가 지금 여러분들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동네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지. 자영업자들 아무것도 안 켜고 정수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간판 이런 것만 켜도 전기세가 1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냉방 여름에는 전기세가 더 높게 책정이 되죠. 냉방까지 제대로 하려면은 장사 안 되는 가게들 전기세 수십만 원 그냥 나와요. 100만 원 넘게 그냥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업도 제대로 안 되죠.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일거리가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 왜냐? 창업을 안 하고 죄다 망하기만 하니까 일거리가 없죠. 한때 번성했던 번화가들 지금 횡한 곳들 많죠.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퍼지도록 이거 아무 실효성 없는 중립.
이런 거는 이렇게 관계부처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야 대통령께서 현장과 소통하라고 하신다, 우리 자영업자들 한번 만나보자, 간 다음에 하자, 이러겠습니까?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퍼지도록 어떻게 힘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무능력한 대통령입니다. 저는 여기 이 멘트들도 그냥 누가 써준 것만 그대로 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재강TV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